뉴트라이트도 프리미엄 오메가3의 새로운 시작, 누트리마린 오메가3, 그리고 또 11월에 새로운 신제품이 또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를 위한 고함량 발효 효소. 근데 요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효소가 아니다. 이제는 엔자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11월에 출시될 뉴트라이트 2개의 신제품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앞서 글리스터, 시간이 지났지만 더 좋은 함께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건강은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은 지금은 건강하지만 10년 뒤에 나의 건강,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몇 가지를 앞부분에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리더님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바로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메디컬 드라마에서 나오는 바이탈 사인, 이거 뭘까요? 막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면 의사가 외치는 게 있습니다. 바이탈 사인 체크했나요? 이런 이야기를 외치는데요. 이 바이탈 사인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활력 징후, 생체 징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탈 사인, 생명이 위태로운 이 응급실에서만 챙기는 이런 측정치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사실은 빼놓지 않고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탈 사인이죠. 이 바이탈 사인은 지금 현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탈 사인의 균형도를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한번 더 확장을 해볼까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6의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화면에 나와버렸는데 바로 보행 속도입니다. 걷는 것과 수명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릿느릿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교육을 듣고 계신, 혹시 충청도에 계신 리더님, 충청도는 원래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속도가 아니고요. 1초에 1m. 그러면 사실은 이 1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찰나인 것 같지만 1m는 한 2걸음 이상만 떼시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도 못 뗀다. 사실은 이것은 나에게 남아있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리듬감이 떨어져 있는 걸음,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걸음,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겠죠. 특히나 생애 후반부에 낙상을 하게 되면 골절된 이 부분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수명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바이탈 사인과 관련된 부분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10년 이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프레밍엄 위험 지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굉장히 고전적으로 굉장히 대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조금 검증이 된 이런 지표로서 이 프레밍엄 위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이, 두 번째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담배를 피는지의 여부. 여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리더님들 다 알고 계시죠? 이 HDL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어디다? 말초에서 지방이 대사될 수 있는 간의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뭔가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줄 수 있는 운반체이죠. 바로 HDL 콜레스테롤의 수준, 그리고 수축기 혈압, 이런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 프레밍엄 위험 지수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 미만이다. 10년 이내에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위험이 굉장히 리스크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를 넘는다. 이건 굉장히 하이 리스크. 10년 이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적혀져 있어요. 이 프레밍엄 위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뭐라고요? 나이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이 프레밍엄 위험 지수가 거의 대부분 20%를 초과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아시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도보다 조금 더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요? 이 프레밍엄 위험 지수 개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다양한 검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프레밍엄 위험 지수를 가지고 한 코호트, 이 코호트 굉장히 좀 또 낯선 단어죠. 근데 얘를 또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바로 역학조사입니다. 우리 역학조사 한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죠. 어디 식당에 들렸는데 거기 누가 다녀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어디를 들렀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 식당에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를 다 일일이 역추적하는 거. 이거 바로 역학조사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프레밍엄 위험지수를 가지고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연구이고요. 무려 10년 동안 2240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밍엄 코호트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첫 번째는 흡연, 두 번째는 혈중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뭘 봤냐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있어서의 생존율을 비교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반짝 놀라운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이기는 결과를 기대하시는 리더님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률이 훨씬 더 높죠. 그쵸? 이거는 두 개로 또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혈중 오메가3가 충분한 경우에서도 또 혈중 오메가3가 부족한 경우에서도 예외 없이 비흡연자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고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봤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쳤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접점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가장 생존율이 높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비흡연자임과 동시에 혈중 오메가3의 혈중 수준이 높으신 분. 가장 생존율이 낮으신 분은 누굴까요? 흡연자이면서 오메가3가 혈중에 부족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두 가운데에 접점이 생겼어요. 이거 누굴까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서 혈중 오메가3가 낮으신 분과 흡연을 함과 동시에 오메가3가 높으신 이 두 부류가, 이 두 그룹이 중간에서 만나거든요. 이거 사실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의 건강을 나쁘게 하는 흡연이라고 하는 어떤 위험 인자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오메가3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 두 개의 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 나의 수명을 깎아먹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혈중 오메가3가 부족한 것 또한 나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무려 11년 동안 2240명을 대상으로 한 프레밍엄 코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굉장히 대규모의 다양한 어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리더님들은 아마 기사로 보셨을 겁니다. 이 오메가3와 관련돼서 이 오메가3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근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플하게 하나로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발표된 이 논문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떤 건강 영양 지침은 아니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치료 지침 중에 이 오메가3에 있어서의 레코멘데이션의 수준을 좀 중립적으로 낮춘 것이다. 그래서 안 먹으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또 치료 지침적인 측면에서 이 오메가3의 어떤 입장을 좀 중립적으로 낮춘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양학적인 측면으로 오늘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요 지방의 족보를 좀 보여드리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육류 안에 들어있는 지방은 족보가 완전히 다른 가족이다. 불포화 지방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족보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포화 지방은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을 쭉 내려가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보이는데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들깨, 그리고 바로 누가 딸려올까요? 들기름이 딸려오죠. 아마씨, 여기 아마씨 혹시 드시는 리더님 계신가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지금 평생 한 번도 아마씨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오메가6, 참깨,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참기름이 딸려오고 옥수수, 누가 딸려올까요? 팝콘 떠오르시나요? 팝콘, 옥수수 기름, 콩기름, 콩자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언을 딱 비교를 하시더라도 뭐를 떠올리실 수 있죠? 오메가6보다 오메가3를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게 먹는구나. 급언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오메가6. 사실은 참깨, 옥수수, 콩보다 더 큰 문제를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가공 유지들입니다. 식용유라고 얘기들 하죠.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옥수수와 콩에요. 사실은 기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걔를 짜서 이만한 바틀에 넣어서 사실은 굉장히 값싼 가격에 팔고 있죠. 그래서 얘가 생산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또 원료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것보다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튀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면 오메가6를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먹는다라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만한 한 통에 콩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마 한 가마니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돈가스를 튀기시면 정말 한 밭을 다 쓰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아마 명절에 전을 지져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시죠? 그나마 그 기름을 안 먹겠다고 키친타월을 놓고 열심히 기름을 찍어내시잖아요. 그럼 키친타월에 기름이 다 새어 나올 거예요. 다 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이런 음식에 있어서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밸런스가 20대 1. 튀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율이 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메가6, 오메가3 다 필수 지방산인데 뭐 좀 뭐든지 많이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사실 내 몸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지방산으로서 생리활성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그 생리활성 기능이 어떻다? 정확하게 반대다. 오메가6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 염증이나 혈소판 응집, 혈관 수축과 같은 이런 기능을 어떻게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반면 오메가3는 어떨까요? 그러한 기능을 정확하게 억제하는 사실은 굉장히 반대적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많이 먹는다고요? 오메가6를 얼만큼? 20배 이상.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몸에서 염증이 굉장히 손쉽게 촉발될 수가 있고 혈소판이 더욱더 빠르게 응집되겠죠? 또 아주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수축되는 이런 어떤 촉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반응들은 사실은 나의 몸 안에서 잘 알고 계시죠? 일어나야 돼요. 출혈이 일어났을 때 혈소판이 응집되거나 혈관이 수축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염증으로서 나에게 사실은 뭔가 부은 듯한 어떤 느낌이나 그런 반응을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 사실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문제다? 오메가6가 문제라기보다는 걔가 하는 일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20배 이상 많이 먹는 사실은 내가 문제다. 1대1 맞추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모유의 조성에 근거해서 4대1의 비율 정도로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교육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평온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기름에 튀긴 음식을 안 먹는다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리더님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또 드리자면 콩이나 옥수수에 기름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를 버릴까요? 공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그건 굉장한 자원의 낭비죠. 걔를 동물의 사료로 씁니다. 그래서 소, 돼지, 닭의 사료로 우리가 흔히들 유지박이라고 하죠. 콩이나 옥수수에서 기름을 뽑아내고 남은 그 나머지를 사료로 주기 때문에 내가 달걀과 닭고기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어딘가 판매되는 그 무언가를 내가 먹는다. 그러면 나의 몸 안에 뭐가 많다? 오메가6가 많다. 나는 사실은 그것조차도 나는 피하고 싶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프라인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 돼지, 닭을 직접 키워서 드셔야 돼요. 근데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판매하는 사료를 주시면 안 돼요. 들에 나가서 꼴을 벤다고 얘기하죠. 꼴을 베고 벌레를 잡아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오메가6를 조금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이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오메가3가 줄 수 있는 4대 기능성. 아마 여기 많은 리더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 건강기능식품법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보호법이거든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적인 원료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사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넘어가게 얘기하지 못하게 굉장히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건강기능식품 법에 있어서의 어떤 공전상의 이 오메가3의 4대 기능성이 뭐라고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바로 혈행 개선, 혈중 중성지질의 개선, 눈의 건조 개선, 기억력 개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4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뭐 댓글에 좋은 댓글을 쓰셨네요. 금연과 혈중 오메가3에 신경 쓰셔야겠다. 이런 굉장히 좋은 팁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금연은 또 왜 필요할까요? 여기 리더님들 누트리마린 오메가3라고 하는 신제품도 저희가 출시하지만 여기 리더님들의 건강을
사실은 제대로 조금 파악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저희가 만들고 있죠. 마이 웰리스랩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나의 혈액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 나의 식생활, 또 건강, 운동에 대한 이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넣어서 나의 실제 나이를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흡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율도 끌어내리고요. 여기 리더님의 나이도 끌어올린다. 무슨 나이? 생체 나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깜짝 놀라실 수. 30살이지만 액면가의 나이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30살이지만 환갑잔치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흡연, 음주,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 습관들 미리미리 지금부터 개선하셔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깡쇼님, 오메가3 많이 먹어야겠네요.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 더 열심히 잘 챙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실은 새롭게 먹기 시작한 또 지방이 있습니다. 이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아마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비 오는 어느 날 엄마가 마가린에 밥을 비벼서 간장에 고소하게 비벼준,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런 정말 아련한 추억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좀 젊은 리더님들 어린 자녀에게 마가린에 간장밥 비벼주시나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 우리 흔히들 마가린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서 얘를 고체화한 거예요. 얘를 포화된 형태로 만든 거죠. 마치 버터처럼 만든 것, 이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 마가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트에 가서 마가린 찾아보셨나요, 혹시? 버터는 냉장으로 팔고요. 마가린은 실온에서 팝니다. 유통기한이 3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썩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몸에 들어가서도 어떨까요? 내 몸에 들어가서도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훨씬 더 좋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요새는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어떤 불균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건강에 좋지 않은 그 무언가를 먹는 나쁜 식습관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메가3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연구가 나오고 있다.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던 오메가3가 중재하고 있는 염증 억제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바로 SPM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SPM이 염증을 억제하는 측면을 조금 넘어서서 이 염증으로 생긴 어떤 문제를 굉장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그래서 면역력이나 각종 노화와 관련된 문제를 뭔가 조금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메가3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연구되고 있고요. 실제 이 오메가3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EPA, DHA 말고도 또 다른 친구가 하나 더 있더라. 그것은 바로 ALA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오메가3의 어떤 계열인데요. 이 ALA가 예전에는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다가요. 요새 이 오메가3 SPM과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서 이 ALA가 사실은 어떤 기능성을 단독으로 가진다. 얘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 심장질환으로 인한 발병률을 조금 낮춰준다거나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이런 다양한 기능성들이 이 오메가3의 식물성 버전이죠. 알파리놀렌산 ALA에 대한 연구로 재발견되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숨가쁘게 이제 마지막 고비를 남기고 있는데요. 건강 정보의 마지막 고비. 이 오메가3가 무슨 성분이죠? 얘는 지방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입자가 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과 기름을 섞으면 잘 섞이나요? 잘 섞이지 않죠. 그래서 지방인 이 오메가3가 나의 몸, 물로 많이 되어 있는 나의 몸에 사실은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담즙에 의한 유화, 말 그대로 친수기를 갖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화되는 과정,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유화되더라도 이 입자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를 가위로 자르는 조직을 조금 자르는 아주 작게 가볍게 만드는 라이페이즈에 의한 가수분해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잘게 쪼개져야지만 나의 몸에 들어올 수 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의 단위로 쪼개지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단위로 쪼개져야지 나의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오메가3도 최종적으로는 지방산의 단위로 쪼개져야지만 나의 몸에 흡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담즙이나 지방분해 효소에 있어서의 다양한 소화 효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얘를 굉장히 조금 심플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얘를 마이셀의 형태, 이미 물과 친한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굉장히 작은 단위의 사이즈로 작게 쪼개면 얼마만큼이냐고요? 머리카락의 100분의 3만큼 3나노미터 정도의 굉장히 저분자로 쪼개면 어떨까요? 뭔가 유화를 거치거나 굉장히 잘게 쪼개는 이런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금 더 빠른 흡수, 높은 흡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마이셀 지방산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건강영양 정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세계 판매 1위 오메가 브랜드죠. 뉴트라이트가 제안하는 그 다음 오메가3, 누트리마린 오메가3를 이해하는 굉장히 탄탄한 정보가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얻은 선물을 연구합니다. 좋은 오메가3를 향한 철학이 탄생시킨 뉴트리마린 오메가3. 80여 년의 노하우를 지닌 뉴트리라이트 과학으로 멀티포뮬러 원료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깨끗한 바다인 홈볼트의 작은 어종을 사용하여 오메가3가 가지는 건강기능 모두를 한 번에 담고 항산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아쿠아셀 공법을 통해 작게 쪼개 가용화한 저분자 오메가3.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체내 흡수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집요하고 엄격한 제조 과정을 거친 뉴트리마린 오메가3의 남다른 품질은 내부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국제기준 품질 인증도 확인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멕시코 농장에서 수확한 화이트 치아시드 부원료까지 엄선해 세계 판매 1위의 자부심으로 탄생시킨 빈틈없는 뉴트리마린 오메가3.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온라인 스튜디오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보시면서 이제 박수 치시는 리더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영상 정말 잘 만들었죠, 그렇죠? 댓글로 이 깡쇼님과 김미정 리더님께서 흡수율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테크놀로지 너무 좋다 이런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셨고요. 맞습니다. 이 뉴트라이트는 1950년대부터 바다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오메가3와 관련된 이런 기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런 시점이 1970년대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바다 성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1987년 뉴트라이트가 첫 번째 오메가3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5년 첫 번째 이 오메가3 제품을 선보였고요. 실제 국내에서 이 오메가3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시점이 바로 2002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빠른 시기에 조금 새로운 이런 원료인 오메가3를 좀 선보여드렸고, 그래서 아마 그 뉴트라이트 진심을 리더님들께서 알아주신 걸까요? 2012년부터 세계 판매 1위의 건강기능식품 오메가 브랜드로서 이 뉴트라이트가 탄탄한 입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이 오메가3 제품을 계속 좀 선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리더님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뉴트라이트만의 어떤 좀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 안전성, 흡수율, 기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오메가3의 새로운 기준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메가3가 너무나 좋은 것은 알지만 바다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요새 바다에 대한 안전성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 많죠. 아마 뭐 제 주변에도 나 이제 생선은 안 먹는다. 심지어 생선을 넘어서 우리 집은 이미 아는 염전에서 소금을 다 가마니로 사다가 지금 간수 빼고 있다. 앞으로는 소금 안 살 거다. 이런 분까지 있으세요. 그렇죠? 바다에 대한 어떤 걱정.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의 이 오메가3 같은 오메가3이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에서 원료를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게 선택된 곳이 홈볼트입니다. 남극의 심해수의 영향으로 영양염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요. 이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면서 환경을 생각한 어업을 하면서 작은 어종의 누트리마린 오메가3의 원료를 저희가 거기서 얻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장소에서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인증이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국제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EPA, DHA 항목
IFOS나 GOED 같은 이런 어떤 다양한 기준으로 이 누트리마린 오메가3 인증된 EPA, DHA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리더님들 이것보다 누트라이트는 누트라이트의 기준이 더욱더 엄격해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어떤 그 누트라이트 기준을 아시는 리더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기관의 식약처의 오메가3의 기준 규격이나 국제기관의 기준 규격보다 누가 더 까다롭다고요? 누트라이트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 자사 원료의 기준으로 하는 더 엄격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항목도 사실은 검사하는 항목도 훨씬 더 많고요. 심지어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수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기준치에 이게 제가 계산 숫자에 좀 약한데 거의 1000배 더 까다로운 누트라이트만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금속뿐만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사실은 기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트라이트는 누트라이트의 기준으로서 조금 더 까다로운 어떤 누트라이트 오메가3로 나오기 위한 이런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집요하고 아주 까다로운 누트라이트의 제조 과정. 앞서 글리스터 멀티 전동 칫솔 보셨잖아요. 전동 칫솔인데 뭘 했다고요? 인체 적용 시험을 했습니다. 전동 칫솔 인체 적용 시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누트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요함, 뭔가 더 앞서 나간 제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어떤 철저한 검증과 연구의 이런 일면을 앞서 소개해 드렸던 이 글리스터 멀티 전동 칫솔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원조가 어디라고요? 그 원조는 바로 누트라이트입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네요. 집요하고 엄격한 누트라이트의 제조 과정, 매달 25,000번의 제품 실험, 매년 50만 번 이상의 제품 안전성, 품질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이 출고되기 전까지 200번 이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집요한 관리를 누트리마린 오메가3 사실은 이런 철칙은 누트라이트의 DNA이죠. 누트라이트의 DNA이기 때문에 그런 철칙을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부터 파이토마린셀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흡수율과 관련된 이런 테크놀로지인데요. 파이토마린셀, TM이 붙은 것은 뭘까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허 조성물이겠죠. 파이토마린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파이토마린셀 포뮬라 이름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파이토, 바로 식물 오메가입니다. ALA,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하는 뉴트라이트 화이트 치아씨드로부터 얻은 식물성 오메가3가 바로 화이토를 구성하는 주요한 인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린은 바로 오메가3죠. EPA, DHA, 바다로부터 얻은 영양, 그런데 1000mg의 고함량의 오메가3를 이 마린으로부터 얻으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셀이죠, 셀. 우리가 흔히들 셀 하면 세포를 얘기합니다. 이 세포는 사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임과 동시에 어떻죠?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 셀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 셀은 또 뭐를 또 의미할까요? 마이셀? 뭔가 기름과 물과 친한 친수, 친유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이셀을 떠올려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토, 식물, 마린은 바다의 오메가3, 셀, 아주 작은데 얘가 또 어떻다? 물과 기름과 다 친한 이런 어떤 마이셀의 형태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은 이런 지방산을 어떤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아주 작게 쪼개서 가용화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놓은,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머리카락 굵기에 100분의 3보다 작은 3나노미터의 저분자 오메가3로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지방산의 흡수를 좀 높였다라는 것, 좀 효율적으로 높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 파이토마린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오메가3의 기능성입니다. 이 오메가3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4가지 기능성이 뭐라고요? 혈행 개선, 중성지방의 개선, 눈 건조 개선, 두뇌 개선. 이 4가지 기능성을 한 번에 다 충족할 수 있는 고함량 오메가3를 누트리마린 오메가3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혈행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EPA가 조금 더 강화된 비율, 4대3의 비율로, 여기에 또 누트라이트만의 독창적인 포뮬라죠. 누트라이트 엘페타칼 농장에서 수확한 화이트 치아씨드에서 추출한 이 ALA까지 부원료로서 함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트리마린 오메가3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고함량 EPA, DHA로서 사중 기능성, 또 이 오메가3를 보호하는 항산화 비타민 E에다가 또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한 원료 선정,
또 아주 집요한 뉴트라이트에 아로 새겨져 있는 이런 DNA죠. 아주 집요한 관리 수준까지 이 누트리마린 오메가3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누트리마린 오메가3 80년의 뉴트라이트 포뮬라 과학으로 빈틈없이 채운 멀티 포뮬러인데요.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저는 사실 살짝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계속 내보내는 초이스나 뭐 아마그램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키헤드 카피인데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이게 올리지는 못할 망정 9년을 깎았거든요. 이 뉴트라이트가 80년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89년이에요. 내년 뉴트라이트가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뉴트라이트의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무려 9년을 깎았어요. 이 80년이면. 하지만 80년이 아니다. 90년이면 뉴트라이트의 포뮬라 과학이 아주 빈틈없이 채워진 멀티 포뮬러로서 누트리마린 오메가3 만나보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출시는 11월 2일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11월 2일 출시 예정이고 이 출시되는 뉴트리마린 오메가3 이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 혈중의 오메가3, 혈행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높은 혈당으로 인한 식후 혈당으로 인해서 문제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식후 혈당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글리코다운 미니까지 증정이 되는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기대 많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면 좋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 5분의 시간을 더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1월 21일 출시할 새로운 또 뉴트라이트의 신제품입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효소가 아니고 바로 엔자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소로 한번, 유산균으로 한번. 얘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요새는 밥을 먹어도 돌멩이 같다. 소화가 안 돼서 조금 더부룩하고 불편한 이런 불편한 증상을 사실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효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나의 몸 안에는요, 다양한 효소가 있어요.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도 있지만요. 여기 리더님의 머릿속에 떠올려셔야 하는 효소가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효소 말고도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항산화 효소가 떠오르실 거예요.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을 때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효소가 있고요. 또 다른 효소는 뭐가 있을까요? 대사 효소. 뭔가 몸 안에서 대사 적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사 효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효소,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근데 핵심적인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난 먹은 걸 소화해야 되니까 소화 효소가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소화 효소라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사실은 굉장히 엑스트라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항산화 효소, 이거는 내가 숨을 쉬는 그 순간 계속 받는 이런 공격이고요. 대사도 마찬가지. 대사가 일어나야지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화 효소는 다양한 효소 중에 사실 중요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문제에 내가 봉착을 하게 되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소화 효소를 사실은 충분히 못 만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화 효소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화 효소라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을 짜게 주는 가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밥을 먹었지만 내가 먹은 밥이 그대로 가서 나의 몸속에 쌓이는 게 아니죠. 예전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교육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잎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의 공간은 뚫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의 단위로 분해되지 않으면 어떻다? 나의 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 이 단백질도 아미노산의 단위로 잘게 쪼개져야지만 사실상 나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잘게 쪼개지는 단위, 내가 씹는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도 이렇게 음식물이 물리적으로 분해가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밀라제, 단백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소화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요? 이게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항산화 효소나 대사 효소보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자원이 없음. 그 자원은 또 뭘까요? 여기 굉장히 또 반가운 친구가 나오네요. 단백질이나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화효소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필요한 이런 가위를 직접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소의 활성도나 함량을 나타내는 총역가에 대한 부분, 또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효소가 어떻게 잘 비율되어서 조성되어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효소의 비율.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건데 나쁜 걸 먹을 수는 없겠죠. 합성 효소는 배제해야 하고 또 이 효소와 함께 이 엔자임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너지 원료가 함께 함유되어 있는지가 좋은 효소를 선택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누트라이트 엔자임 바이옴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총 역가 수치 60만 역가 이상입니다. 효소의 비율은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아밀라제는 60만 유닛, 또 단백질을 소화하는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에는 8,500 유닛. 특히나 이 프로테아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기 리더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누트라이트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 리더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신 이 마이랩을 통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기 리더님들에게 딱 필요한 생각보다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단백질에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소화 요소를 충분히 넣었고요. 그 오리진은 27가지 곡물 과채를 그대로 발효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있어 시너지 원료, 저희가 또 찾아낸 특허 유산균이죠. 시너지 원료로서 단백질분해 특허 유산균과 또 밀가루를 드시면 좀 부담스러우신 분 많으시죠? 글루텐분해 특허 유산균이 엔자임 바이옴 안에 자랑스럽게 쏙쏙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편안한 하루를 위한 곡물 과채 발효 효소입니다. 누트라이트 엔자임 바이옴 11월 21일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 누트라이트만의 시너지 배합, 효소와 유산균의 듀얼 포뮬라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이죠. HM 파마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단백질분해 특허 유산균, 그리고 밀가루를 과다 섭취한 현대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글루텐분해 특허 유산균이 바로 누트라이트 엔자임 바이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식사 시 하루 한 번 섭취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나는 몇 끼니를 조금 부담스럽게 먹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끼니를 하실 때 식후에 함께 누트라이트 엔자임 바이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엔자임 바이옴 출시를 기념하는 또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까지 엔자임 바이옴 미니를 얻으실 수 있는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도 11월 21일 출시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무려 3개의 제품을 다 소개를 해드렸네요.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되셨